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유원지 특례 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의 찬반 논란 끝에 숙박시설 비중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수정됐습니다. 김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래 휴양용 주거단지 사업 재개를 위한 유원지 특례 규정.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길목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 의원 간의 찬반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킨다며 처리를 반대하는 야당 의견과 국제자유 도시를 위해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는 여당 의견이 맞섰습니다. 주민들이 힘들게 법적 소송을 거쳐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판결이 났는데 이 사안을 이 부칙 3조에 따라서 소급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해놓은 겁니다. 엄격하게 보면 다소의 문제가 있더라도 이거는 그야말로 아주 특별법이고 광역 지자체를 이렇게 국제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예외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희룡 지사까지 출석해 막대한 국부 유출이 우려된다며 법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이 부분을 부대 조건을 갖고 통과시킨다면 앞으로 예래 휴양단지 이외의 유원지 개발로는 앞으로 원칙적으로 관광 투자 사업을 진행시키지 않겠다. 결국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회의 시작 10시간 만인 어젯밤 8시 40분쯤 법안 120여 개 가운데 마지막으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유원지 내 숙박시설 비율을 30% 이내로 제한하도록 수정됐고 신규 유원지 사업은 개발법령에 따른 관광지로 지정하라는 부대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내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집니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민단체와 토지주들의 반발이 여전해 예래단지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한편 서귀포시 예래 휴양용 주거단지 사업을 중단한 버자야 제주리조트가 토지 문제가 해결되면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버자야 측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에서 JDC가 토지주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업이 불가능해진 만큼 책임은 JDC에게 있다며 지금이라도 토지주와 협의가 이뤄지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곶자왈 등 중산간 지역의 보전 등급을 높이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용천수와 저류지, 저수지를 지하수 1등급 지정 기준에 추가하고 자연림에 가까운 이차림 지역은 생태계 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높였습니다. 또 주요 도로와 기생화산 경계에서 200m 이하 산림 지역은 경관 2등급으로 강화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7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7월에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20대 중국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인 남성이 사건 발생 넉 달 만에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 남성은 사건 당시 증거를 없애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도심 외곽지 과수원 주변에 중국인 35살 S씨가 나타났습니다. 범행 시간은 오후 3시쯤. 장소는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승용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중국인 여성 25살 B씨를 살해했던 상황을 담담하게 재현했습니다. 사체를 유기했던 곳에서도 S씨는 머뭇거림 없이 당시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사체 유기 장소 역시 평화로 주변에 시야가 트인 곳이었습니다. S씨가 범행 직후 치밀하게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현장 검증에서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눌렀던 목이나 이런 곳에서 본인의 지문이 나올 것을 우려해서 미리 준비한 락스로 그 목 부위에 뿌려서 그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로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넉 달이 지나서 현장에 다시 나타난 S씨. 언론에 자신의 모습이 노출되면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한동안 현장 검증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表示非常的对不起的，我真的对不起的。 경찰은 일단 공범이 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S씨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돈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한 뒤 사건을 다음 주 초에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법조계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가 제주지검에도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홍만표 변호사가 지난 2013년 제주도 내 카지노 업자의 탈세 사건에 개입해 무혐의를 이끌어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지낸 홍 변호사는 지난 2014년과 15년 검찰의 영향력을 행사해 해외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은호 대표의 무혐의를 이끌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주 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가 바다에 불시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상황에 대비한 인명구조 훈련이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앞바다에 해경 헬기가 출동했습니다. 바다에 빠진 승객을 재빠르게 구조합니다. 바다 위에 불시착한 항공기를 가정한 배 위에서는 승객들이 손을 흔들며 구조를 요청합니다. 곧이어 항공기에는 탈출용 슬라이드가 설치됐고 승객들은 모두 구조됐습니다. 훨씬 책으로 배울 때보다 생생하고 긴장도 더 되고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공기가 해상에 불시착했을 때 신속하게 승객을 구하기 위한 민관 합동 구조 훈련, 항공기 화재 진압과 해양 오염 방제 작업 훈련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해경과 공항공사 등 11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제주에 처음 있는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으로서 추후 사고 발생 시 인명이 하나도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한 해경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항공기 해상 불시착 사고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을 디지털 노마드라고 부릅니다. 이런 디지털 노마드들이 휴양을 즐기며 일도 할 수 있는 제주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마당에서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있는 소준희 씨. 지난해 제주로 이주한 소 씨는 집에서 여행 추천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없다 보니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는 바다에서 서핑을 즐깁니다. 갇혀서 회사 안에서 책상 위에서만 일하게 되면 건강 문제도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도 당연히 해결할 수 있을 뿐더러 자기 일을 자기가 관리를 해서 할 수 있다는 그 자유로움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디지털 노마드 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원격 근무 기업들의 구직 과정과 문화, 협업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교류하는 행사가 열린 겁니다. And we're able to attract really good employees because we offer a lot of flexibility. If you work where you live, you can accommodate the other parts of your life in your work. And we find that actually people are more dedicated to their work.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춘 제주는 최근 이주민이 늘면서 문화적 다양성도 풍부해져 디지털 노마드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 제주의 환경을 만듦으로써 인재들이 몰려들게 만드는 그런 것들에서 여기서 실리콘밸리 일도 할 수 있고 서울이랑 원격 근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주의 인재들이 몰려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디지털 노마드의 성지라 불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처럼 제주가 디지털 노마드의 허브로 부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세계적 호텔 체인인 포시즌스 호텔의 최대 주주 알 왈리드 사우디 왕자가 제주 지역 투자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 왈리드 왕자는 지난 16일 김포공항에서 원희룡 도지사와 만나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다며 제주 투자를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에 포시즌스 호텔이 생기면 서로 윈윈할 수 있다며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연 생태계 보호를 위해 출입이 금지됐던 지리산 칠선 계곡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수려한 계곡과 원시림이 어우러진 칠선 계곡을 MBC 경남 신동식 기자가 소개합니다. 웅장한 소리와 함께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져 내립니다.
폭포 아래 웅덩이는 깊이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푸른 빛을 띱니다. 탐방객들은 계곡을 따라 오르며 사례로 나타나는 칠선, 대륙, 삼층, 마폭포 등 다양한 폭포의 모습에 감탄을 쏟아냅니다. 폭포가 참 멋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아마 칠성계곡 하는데 그 폭포들이 멋있기 때문에 아마 이 칠성계곡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빗장이 열린 출입 금지 구역. 끝없이 이어지는 원시림을 따라가는 천왕봉 등반은 칠선 계곡에서만 맛볼 수 있는 묘미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복원 중인 반달 가슴곰의 주요 서식처인 칠선 계곡 일대를 특별 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생태계 보호를 위해 출입이 금지되지만 지난 2008년부터 탐방 예약 가이드제를 통해 5월과 6월, 9월과 10월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탐방이 허용됩니다. 원시림을 자연 그대로 보존하고 환경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후손에게 물려주려고 이 보호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칠선계곡은 설악산의 천불동, 한라산의 탐라계곡과 함께 우리나라 3대 계곡으로 꼽힙니다.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된 칠선계곡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지리산의 비경을 선사합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간간히 구름만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한낮에는 봄보다는 초여름에 가까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반소매 차림도 무난하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큰 만큼 집에서 나오실 땐 여벌옷을 함께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과 함께 하겠고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때이른 더위에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7도까지 올라 있는데요. 낮 기온은 24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부 지역의 기온 14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뿌연 방무가 낀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2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낮 기온이 지금보다 10도가량 더 오르겠는데요. 나오실 땐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성판악과 윗세오름의 기온 13도 나타내고 있고요. 섬적은 맑은 날씨 속에 예년 이맘때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김포를 포함한 일부 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모습입니다. 네, 당분간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산물 가공업체들의 보조금 비리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수산물 가공업체 등 6곳을 압수수색하고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업체 관계자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지난 2013년부터 3년 동안 받은 보조금 집행 내역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제주 지역 마늘 수매가가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마늘제주협의회는 올해 마늘 수매가를 종전 기록인 지난 2012년에 3,200원보다 1,000원 비싼 1kg에 4,2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제주 지역 마늘 재배 면적은 2,300헥타르로 지난해보다 22% 줄었고 예상 생산량은 38,000여 톤으로 12.6% 감소했습니다. 제주와 전라남도를 연결하는 해저 고속철도 사업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수립하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제주 전남 간 해저 고속철도 사업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호남권에서 10년 넘게 요구해온 해저 고속철도 사업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제주도는 중문주상절리대 해안 일대에 부영호텔 건축 허가를 보류하고 부영 측으로부터 토지를 다시 매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관광공사가 사기업의 공시지가 수준으로 부지를 매각한 것부터가 잘못됐고
적극적으로 부지 매입에 나서지 않은 제주도의 무능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민의 비만율은 높은 반면 걷기 실천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도내 성인 남녀 5천여 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 결과 비만율은 28.4%로 전국 평균 25.8%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 걷기를 하는 걷기 실천율은 28.3%로 전국 평균 41.8%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한편 도민 흡연율은 40.5%, 고위험 음주율은 18.8%로 전국 평균과 비슷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